신앙인으로서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하려면 돈독한 신앙, 진실된 신앙을 해야만이 가능하지요. 아, 그래, 이렇게 그게 참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내가 그걸 쓰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갔겠구나. 길게 쓰지 않아도 할 거리가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만 적어도 그 감사함의 어떤 효과라고 할까, 이제 감사한 어떤 습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길러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소소하게 느끼는 감사함을 글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그 감사한 마음이 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와, 진짜 감사하네. 이게 쓰다 보니까 와,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다. 아,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더욱 커지는 삶의 기쁨. 그 감사의 마음을 직접 쓰고 바라보며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 쓰는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 그 소중한 이야기를 지금 만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교당.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경중소리와 함께 법회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고된 일상 속에서 묻은 마음의 때를 조용히 벗겨내는 이 시간. 원불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이곳에서 누구보다도 감사 생활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려 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그 많은 잘못을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발견하여 반드시 참회로 그 죄. 우리의 마음이 경계에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마음의 힘. 그것은 감사 생활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마음을 매일 훈련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또는 어떤 물건을 물질적으로 받았을 때 그런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자주 쓰잖아요. 그런 용도로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뭐를 받지 않아도 아니면은 감사한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감사하다는 감사라는 그 단어를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 감사 단어에 맞게 감사할 대상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법회 피아노 반주를 자처하며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교당 활동을 하고 있는 박여원 교도. 그녀를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인데요. 늘 정성스럽게 법회 사회를 보고 있는 박수원 교도 역시 감사일기를 통해 삶의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막상 써보면 그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 되어서 저한테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와요. 그래서 중간에는 사실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좀 복잡할 때는 내가 이거 써서 뭐하나 또 마음이 이렇게 또 경계에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지 말까 이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이제 그거를 극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면서 있던 제 마음의 어떤 평화나 정말 감사함이 더 솟아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또 이제 감사했던 일을 자꾸 찾는 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아, 이런 일이 더 감사했는데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게 저절로 좀 약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감사생활 실천. 일산교당 용산 김우정 교무는 그 실천의 작은 출발점인 감사일기 쓰기를 교도들에게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마음이 성장하는 교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 축이 저는 대종사님께서 두 가지 큰 축으로 밝혀주셨는데요. 감사일기를 할 수뿐이 없는 것은 그 한 축이 기본 교리가 사은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산다. 그런 은혜가 없어서는 한시도 살 수 없기에 그 은혜에 감사 보훈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일기를 하고 감사 생활하는 것이 원불교인의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 생활을 우리는 그냥 책에서만 이야기 나누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깊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이 아니라 감사를 실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자신으로부터 감사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나는 원불교의 참 신앙생활이니요 교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권장을 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하고 있는 일산교당 교도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기로 은혜로운 삶을 사는 교도들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만나볼까요? 두 자녀를 키우며 사회생활까지 매일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박수원 교도. 그녀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있죠. 바로 매일 한 줄씩 빠짐없이 쓰고 있는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라는 말은 들어는 봤지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교당에서 이제 교무님께서 다 같이 해보자고 이제 용지도 나누어 주시고 다 가져가서 쓰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걸 또 숙제다 생각이 부담스러웠는데 작년 한 2017년 7월 무렵부터 지금 오늘까지는 꾸준히 다행히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숙제를 해내듯 의무감에 감사일기를 시작했지만 매일 꾸준히 쓰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의 아주 평범한 감사거리들을 매일 한 줄씩 기입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는데요. 하루 한 줄, 한 달이면 이 용지 한 장이 감사한 일들로 꽉 채워지겠죠. 그렇게 2017년 여름부터 써온 감사일기장이 한 장 한 장 쌓이다 보니 점점 감사에 대한 의미가 깊어지고 내면이 성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이나 애착, 탐착 이런 거가 조금 충족됐을 때는 저절로 감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내가 기쁘는 어떤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랬건 가족이 그랬건 친구가 그랬건 어떤 그 부분이 나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충족이 됐을 때 저절로 감사가 되죠.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사실은 원망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 없이 살았다면 그럼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뭐 기분 좋을 리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본능적인 기본적인 감사부터 진심으로 해야지 되는구나. 표면적인 그 세상사의 그런 감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제가 감사를 많이 하고 있을 때는 정말 조그만 거에도 큰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런 거 잊어버리고 어떤 사회적인 성취감이나 이런 거에 조금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저번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조금 감사하게 되는, 자꾸 쓰다 보면 뭔가 거리가 있어야 쓰기 때문에 그 거리라는 게 사실은 뭔가 어떤 성취를 한 거에 대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원초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삶에서 진정 감사를 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감사일기 쓰기. 아주 소소한 감사거리를 찾는 행위 속에는 깨달음이라는 크나큰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소중한 의미를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도 나누고 싶어 남편에게도 감사일기를 권유해 함께 쓰고 있다는데요. 부부가 일기를 같이 쓰면서 가족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 사실 저도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잘 못했는데 글로 자꾸 쓰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말로도. 그래서 뭐 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전에는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뭐뭐 해서 남편한테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미안했어요 이렇게 말로 하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정말 기분이 좋네, 고마워, 그러고 뭐 아이들한테도 사랑해,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사실 그전에는 잘 실천을 잘 못했어요.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더 많이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감사하게 쓰시다 보면 일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작용 또 행동, 그럼으로써 가정 분위기가 훨씬 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늘 수행을 멈추지 않는 박수원 교도. 그 마음이 깊어질 수 있던 배경 속엔 오랜 시간 공들여 쓴 법문 사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 후 태교로 시작했던 것이 노트 10권을 빼곡하게 채울 정도로 푹 빠져버렸는데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문 사경을 하며 신앙의 힘을 길러왔기에 감사일기도 꾸준히 이어올 수 있는 것이겠죠. 어린 시절부터 원불교와 함께 해오며 감사하는 생활이 가훈이자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던 그녀. 이러한 감사 생활의 지표가 되어주는 사람, 바로 어머니입니다. 이른이 넘은 연세에도 일상 속 수행을 멈추지 않는 어머니는 그녀의 스승이자 법동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입니다.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 집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하고 있는 박수원 교도인데요. 가깝게 살다 보니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것이 딸의 일과 중 하나요 기쁨이기도 합니다. 6시부터 뭐 저거 하거든.
늘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 있던 이들이지만 감사일기 쓰기는 또 다른 수행의 발견이었는데요. 그런 게 이게 계속 지금 써온 역사가 있잖아. 이게 있는데 하이마 어떤 데는 안 써볼까 하다가도 이거 썼는데 아깝잖아. 매일 감사할 일이 하고 많은데 어찌 이걸 안 쓸 수가 있냐. 엄마는 2017년 9월부터 쓰셨네요. 내가 있나 한번 보자. 생각보다 좀 많네요. 많다 아니야. 가까이 사니까. 가까이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야기가 많다. 그러네. 엊그저께도 썼을걸 아마. 오늘도 우렁각시 큰딸 박수원이가 내 없는 사이에 왔다 갔네. 아오리 사과를 두고 갔고 저번에 갖다 놓은 전도복숭아가 먹어가니 사과까지 갖다 놨구나. 딸 부처님 덕에 잘 먹고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또 왔나요 제가? 수원이가 치킨을 들고 왔네. 감사합니다. 우렁각시 이건 다 난가 봐. 그렇지. 우렁각시는 복숭아 자두 갖다 놨구나. 감사히 잘 먹으마 이러네. 그러네. 제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이걸 쓰는데 제가 게으르면 불이 갖고 안 되죠. 감사한 일이 하루에도 생각하면 많거든. 그게 그냥 흘려보내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네 그것을 몇 가지 집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마음을 챙기니까 감사한 게 마음에 내 눈에 몸에 많이 느껴지니까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그냥 마음에 남는 것도 없는데 그 마음에 딱 이래 엮고 생각하면 이게 모두 인과에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원불교 다니는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이 감사일기 이제 또 감사하게 씁니다 요새.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때로는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왔지만 어머니의 성실함을 보며 늘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요. 이렇게 어머니 일기장을 들여다보니 자신에 대한 애정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어 새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다 감사하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저도 이제 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좀 다짐도 되고 저 별거 해드린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봐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결혼하면서 바로 입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사춘기 이제만 다니다가 이제 조금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때는 조금 나중에부터 다니니 이 법이 뭐 옛날엔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했고 했지만 마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종교가 참 편안하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다니면 법문도 뭐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외우면 참 그게 마음에 와닿고 교전을 보면 진짜 그렇구나 참 이래 맞네 하고 무릎도 칠 일이 많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젊을 때보다 차츰차츰 나이 들수록 더 감사심이 생기고 어찌 다행히 내 자다가 생각해도 어찌 다행히 이 법을 만났을까 싶어서 진짜 자다가도 감사하다. 이 법 안 만나서 내가 뭐를 내 기둥으로 삼고 일생을 살아갔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덕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 법 아니었으면 어찌 살았겠노 싶은 마음이 진짜 납니다. 늘 참 그 법은 내가 영감님 신랑 만나가 이 법 잘 건졌구나 하나 그 생각은 듭니다. 늘. 원불교를 만나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 또 감사한 이 삶. 공타원 정귀법 교도는 오늘 하루도 감사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빼곡하게 적어내려가는 일기 속에 마음을 모두 담아내면서 나 자신을 깊게 성찰하게 되는 시간. 신앙인으로 사는 기쁨이 오늘도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며칠 뒤 교당에서 아주 특별한 모임이 열렸는데요.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교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독려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모두 감사일기를 통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아주 작고 소소한 감사거리들이 손으로 적는 순간 행복이 각인된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죠. 이렇게 매일 안 쓰게 되는 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맨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쓰다가 어느 순간 또 안 쓰게 되니까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뭔가 다른 뭐 이렇게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면 또 다시 생각나서 또 이런 계기가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30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틀에 한 번이 됐던 또 깨달음이 있을 때 됐던 느낌이 왔을 때든 나는 적어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하다 보면은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뭐냐면 감사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절대 공부는 실은 챙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도 찾는 마음으로부터 난 시작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찾지 않고 그냥 습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고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나 감사는 하고 있는데 그게 감사인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난 조금 안타깝긴 했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네,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일기를 좀 약간 강제적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감사하지 막 이렇게 막 이제 따져보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런 일이 감사했지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쓰게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붙고 마음에 이제 훈련이 되면 그런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바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 즉각적으로 감사를 느끼고 반응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잠시지만 사원님께 감사의 기도를 잠시라도 어쨌든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내 안에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훈련이 이제 되어서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겪고 또 부정적인 정서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갖고 있고 이런 이렇게 늘 사원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는 나는 늘 감사하는 일이 많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힘과 뭐 에너지 또는 이런 것들이 되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왔는데 남편도 사실은 퇴근해가지고 와서 많이 힘들고 피곤한데 그래도 동생들 잘 챙겨주고 잘 어울려주고 항상 그래 왔는데 그 감사일기를 붙여놓고 나니까 새삼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동생들 가고 나서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내색 안 하고 동생들 잘 챙겨주고 잘 지내준 남편한테 참 고맙다 이렇게 감사일기 썼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항상 그렇지라고 넘어갔던 것들 순간 좀 이렇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아들한테도 그동안에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근데 이제 제가 퇴근해서 오니까 설거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데 아들이 설거지를 다 해놔서 아들 고마워 뭐 이렇게 감사일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소소하게 느끼는 감사함을 글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그 감사한 마음이 좀 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 나도 내가 이렇게 가족들이 참 감사한데 나도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했다 안 했다 하죠. 무엇보다도 감사일기는 가족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너무 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심코 상처 주고 쌓아뒀던 감정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감사일기인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그 구간이 좋지 그러지. 않은 구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상대방 문에다가 붙여놓고 네. 내가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뭐 아이면 아이, 남편이면 남편, 뭐 남편 쪽에서 이제 아내면 아내, 뭐 아이면 아이 이렇게 해서 상대방 문에다 붙여놓고 그 상대방한테 감사할 일을 여기다 적어보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좀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런 게 생기더라도 이건 이제 약간 숙제처럼 거기다가 이제 내가 미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뭐가 있지,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지, 이제 이렇게 자꾸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양이 더 늘어나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양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한 곳에 이제. 아, 그냥 약간 좀 왜 이렇지 뭐 나한테 왜 이러지? 뭐 아니면 쟤들이 나한테 왜 저래? 뭐 아니면 애들이 왜 이런 거야? 뭐 아니면 뭐 섭섭해, 뭐 서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불평이나 원망심에서 그냥 끝이었거든요. 끝이었는데 이제 그럴 때 이거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을 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책을 덮은 상태가 되니까 계속 이제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거를 좀 어떻게 돌려야 되나, 뭐 이제 저희 교법으로 얘기하면 뭐 경계다, 뭐다 이렇게 이제 그런 훈련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해본 것은 아니나 이제 해보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로 돌리니까 그게 좀 풀어지더라고요, 쉽게. 예.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좀 편치 않은 마음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걸 그럼에도 감사하다. 그 중에서 한 꼭지만 찾아서도 그게 그래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그게 빨리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그 하나가 왔으면 하나를 또 줘야 되고 막 그 주고받는 그 계속 얽혀서 가는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럴 때 이제 교법에 보면 내가 갚을 자리에 내가 갚지 말고 이제 참으면 그 순환이 이제 끊어지는 건데 그게 그냥 참는 게 참아지지가 않잖아요. 참는 게 내가 참아야지 이래서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저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로 하니까 그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이제 끊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미움과 원망이 끊어지는 마음자리가 바로 감사라는 말. 매일 감사하지 않았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소중한 깨달음이겠죠. 이렇게 감사를 찾고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길 멈추지 않는 이들. 그러다 보니 마음속 깊은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좀 약간 그런 경향성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살아온 배경 또 그 속에서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써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가 좀 또 긍정적인 경향의 사람이 되는가 이런 차이들을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도 일종의 그런 긍정성을 고양하는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 확 달라진다 이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좀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 그 마음이 훨씬 내 안에 커지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이런 이제 것들을 갖다 보면 내가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해 갈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손끝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놓친 부분도 이제 또 보이게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막 손이 혼자서 갈 때가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부분도 기특하게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참 잘하고 있다, 참 기특하다 이런 마음도 또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쓰는 그 행위 자체를 아이들이 보거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그 이제 일종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필요는 하구나. 그런 마음을 정리해서 좀 정갈한 표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도 의미도 있지만, 그런 행위 자체, 연필을 들고 공책을 펴고 내가 감사했던 걸 떠올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이 다 감사의 그 연장선에 다 있는 거죠. 그 테두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어찌어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뱉는 그 언어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나 그 주변의 그 비언어적인 행동, 그런 환경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감사를 표현한 에너지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아이들이 직접 따라서 이제 막 그렇게 기록하지 않더라도 좀 그런 에너지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받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점차 확산되다 보면 이 세상에 좋은 기운이 더 넓게 또 더 멀리 퍼져나갈 텐데요. 여기 감사일기를 가족 모두가 함께 쓰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의 기운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주말 저녁, 도란도란 웃음이 피어나는 이곳은 박여원 교도의 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 저녁 식사만큼은 모두 함께 한다는 이 가족. 매일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순간이 소중해진 데에는 감사일기가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가족을 먼저 감사하자라는 걸 저희가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 가까운 저희 가족이 가장 제일 중요한 감사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먼저 감사한 마음을 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냉장고 옆에다가 붙여놓고 보일 때마다 자주 볼 때마다 이제 쓰게 되는 그런 통로를 사용하게 됐어요. 네. 집안에서 가족들이 가장 자주 오고 가는 곳, 바로 냉장고 앞이겠죠. 지난 2017년 봄 즈음부터 이곳에 가족 감사일기장을 붙여놓고 함께 써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제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게 됐고, 아빠는 그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나오는 그 앱을 통해서 하루에 하나씩 계속 감사 생활을 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저희 딸도 스스럼 없이 썼는데 사실 저희 첫째 아이가 그걸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부끄럽게 조금 생각하고 쓰기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제로 쓰지 않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써서 보이게 되면 안 쓰는 사람도 쓰겠구나. 예,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강요는 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마음만 날 수 있게 옆에서 좀 독려했습니다.
꾸준히 빼놓지 않고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 딸 이세누리. 아이들도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매일 스스럼 없이 감사일기를 쓰는 모습이 참 대견한데요. 정말이지 아주 평범한 모든 일상이 감사한 것 투성입니다.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 편안한 저녁을 맞이하는 이 시간. 원불교 안에서 만나 일원 가정을 이룬 부부는 매일 신앙 안에서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참 행복한 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힘든 일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첫째 아이에게 찾아온 사춘기는 엄마 박여원 교도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는데요.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덮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정말 한의원도 다녀보고 아이가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제대로 한 그릇을 못 먹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이가 정말 많이 말랐어요. 키도 안 크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뭐 사람 안 나오고 그런 심정이었고, 정말 밥 한 그릇만 뚝딱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예, 사춘기는 심적으로는 좀 별개였고 육체적으로 또 같이 왔기 때문에 정말 작년의 기억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첫째 아들 이세미르. 아이에게 모든 것이 처음이듯 엄마 역시 아이가 겪는 사춘기 방황이 처음이다 보니 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건데요. 사랑으로 다가가려 할수록 알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왜 그때 상황에 이 아이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물론 이제 원망도 있었죠. 원망도 있었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제일 저한테 힘들었던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어요. 이 타임에, 이 상황에 화를 낼 타임이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속상함도 있었고 원망도 살짝 있긴 했었죠. 일산교당에서 감사일기를 권유받기 전 균산 최정풍 교무의 추천으로 감사일기를 접하고 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상황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래도 그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할 일은 다 하고 들어오고, 예, 나가면서 툴툴거려도 나가면서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화내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면서 작은 말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사소한 것에 감사를 느끼니까 큰 거는 조금 더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소함에서부터 감사 생활은 시작된다는 걸 그때 조금 깨닫게 됐어요. 사춘기 방황이 아직 현재 진행형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아들인데요. 처음엔 마냥 귀찮기만 했던 감사일기 쓰기. 쑥스럽기도 하고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던 이것이 조금씩 가족들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힘들었어. 그냥 6학년 때 작년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계속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막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춘기 때는 약간 반항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약간 감사일기 같은 걸로 그런 걸 억누를 수 있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마음을 뭔가 착하게 먹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매일 감사일기 한 줄을 통해 부모가 자신을 늘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마음 깊은 곳에서
가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감사일기를 쓸 때 가끔씩 가족들이 가족 중에 뭐 누구 한 명이 뭔가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가 무슨 학원에 왔는데도 막 밝게 웃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울하게 막 있지 않고 밝게 이렇게 있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실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그때 솔직히 가족이 감사일기를 같이 쓰니까 그냥 제가 그냥 저만 쓸 때에는 그냥 저만 썼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쓴 걸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걸 뭐 엄마가 쓴 걸 보고 아빠가 쓴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족 간에 뭔가 교류가 되고 있는 느낌, 약간 마음적인 교감 이런 게 되는 느낌이 좋아서 이제 가족의 결속력을 뭔가 다지고 이렇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요즘은 가족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는 아들 이세미르. 이렇게 매일 감사 습관이 자리하다 보면 긍정의 힘이 저절로 온몸에 배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길러지겠죠. 부모가 감사일기 쓰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따라서 쓰게 된 아이들. 아마도 숙제처럼 부담스럽게 찾아왔다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감사일기 쓰는 게 좀 힘들고 좀 귀찮았는데 지금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막 감사함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은 감사일기 쓰는 게 좋아졌어요. 박여원 교도의 남편 이환욱 교도는 원불교를 신앙하면서 늘 감사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교당에서 표어를 뽑는데 지난해 우연히 뽑힌 이 문구. 그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가족들이 그러겠지만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사실 무슨 사랑한다, 뭐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서로 알아주겠거니 하는 마음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걸 표현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일기를 쓰게 되면 저희가 왔다 갔다 할 때 볼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 어쩌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가족에게.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도 뭐 딸이, 아들이, 아내가 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제 일기를 몇 줄이라도 쓴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이 가족일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감사일기를 쓰기 전엔 스마트폰 앱으로 먼저 감사일기를 쓰고 있었던 이환욱 교도. 사실 이제 저는 뭐 한 1년도 훨씬 전부터 그 앱을 통해서 혼자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한 1년 정도 누적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됐습니다. 근데 앱으로 쓸 때 약점이 뭐냐 하면 주로 출퇴근길에 쓰다 보니까 주로 회사 일이나 밖에 사회적인 이제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마음이 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족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던 차에 교당에서 그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준비해 주신 그 가족 그 감사 일기장을 이렇게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집에다 붙여놓고 시작한 지가 여러 달 된 것 같습니다. 혼자 쓸 때와는 달리 가족과 함께 감사 일기를 쓰면서 또 다른 은혜를 느끼게 됐는데요. 단순한 감사 한 줄을 통해 삶을 대하는 자세를 올바로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바로 감사 일기인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삶의 태도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삶이 풍요로워지죠. 남을 원망하고 또 탓을 하고 이렇게 살면은 자기 마음도 상처를 받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기분이 좋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내 자신이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전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욕심을 내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원불교적인 그런 가풍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욕심도 사실 있습니다. 감사하면 보이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 찾으면 찾을수록 늘어나는 감사를 통해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요.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습관, 감사일기 쓰기는 앞으로 오래도록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감사일기는 인생의 지표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감사함에서 찾게 되면은 다 이제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한 줄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계속 쓸 겁니다. 저거 쓴 게 아까워서 이력이 아까워가지고 또 써야 돼. 쓸 겁니다. 인생에 종이도 많이 갖다 놨거든. 쓸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아직 오랜 세월을 쓴 게 아니라서 저도 아직 체감을 아직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거를 제 스스로는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 더 오랜 세월을 쓰게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밝고 또 희망적인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밸런스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종교도 사실은 영육상선이라고 이제 이 조화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좀 틀어져 가는 그런 부분을 메꾸는 작업, 이걸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 그게 이제 감사일기 내지는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훈련. 원불교 공부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변한 게 가장 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아마 좀 젊은 저희 아이들은 좀 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뭘 엄마는 그렇게 그렇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더라고요. 작은 것들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공부법이 이제 하나는 신앙의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수행의 길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수행을 바탕으로 가야 되고 또 수행은 신앙을 바탕으로 가야 참다운 신앙, 참다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일기를 잘 하면서 감사보훈 생활을 하면서 또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잘 될 때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를 확산시켜 갖고 함께 은혜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수행을, 사막병진 수행을 놓쳐서는 안 되는 바탕 속에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던 행복을 발견하는 길. 그것은 바로 감사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감사 생활을 만들어주는 작은 출발점이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아주 소소한 감사 한 줄.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